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오늘 주가 2.5% 딱 10,000원 밀렸습니다. 오늘 뭐 어제 흐름이랑 거의 비슷했죠. 그냥 시장이 연달아서 밀리는, 그 다음에 또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발표 전날에 시장이 뭐 급등을 한다거나, 이거는 작년에 한두 번 있었죠. 그러니까 CPI가 이렇게 뭐 내려올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아마 자이언트 스텝 계속 할 때 아마 그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히 오늘은 어느 정도의 예상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양시장 모두 좀 나와줬다. 뭐 코스피가 버티긴 했지만 사실 뭐 코스피가 버틴 거는 삼전발이었죠. 삼전과 SK 하이닉스 두 종목 가지고 어떤 그 지수 방어의 형태를 가져갔기 때문에 뭐 코스피가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하지 않았나. 둘 다 심리적으로는 좀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하루였다. 이렇게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요거 링크 댓글에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시장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좀 매매를 하고 싶다. 또 시장을 보면은 매수를 하고 싶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랑 하시면은 그래도 한 주 동안 좀 편하게 수익도 가져가고 대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하단으로 38만원 가격까지는 열려 있다, 열어놔야 한다, 이런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하면은 38만원이죠. 이 정도. 오늘 주가는 지금 시가 라인이 39만원. 어쨌든 간에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전날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뭐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딱히 뭐 호재가 없죠. 테슬라가 전전날에 호재가 나와가지고 뭐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은 2차전지를 가지고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들의 심리를 거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를 오늘도, 물론 오늘 뭐 중형주급의 종목들은 데미지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터치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버텨주고 코스닥은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양시장이 다 중요 구간들을 이탈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50 라인을 깨버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900 라인을 깨버렸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뭐 CPI죠. 지금 심리가 많이 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상치가 3.6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이거보다 높게 나올까 적게 나올까 이걸 예상해가지고 오늘 시장에다가 막 위아래 배팅을 한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할 만한 그런 좋은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홀짝이죠. 그냥 반반, 거의 뭐 도박에 가까운 그런 배팅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그냥 2차전지의 라이벌은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진짜 시장이 좋아가지고 두 업종이 다 같이 올라가는, 정말 외국인과 기관들이 빵빵하게 받쳐주는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는 한 이 두 종목이 최근에 보여준 흐름처럼 계속적으로 좀 상반된 포지션, 이런 것들을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CPI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CPI 예상치가 높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에 압박을 좀 줄 그 트리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의 반등이 왜 나왔는지, 물론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주, 지지난주에 시장에 호재가 딱히 없었음에도 반등이 나왔던 이유, 뭔가 안 좋은 고용지표를, 이거 고용지표가 이렇게 안 좋으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못한다, 그걸 가지고 약간 억지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자주 드렸습니다. 이거는 호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히 막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돈을 우리나라 시장에다가 넣어줘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업종을 계속 바꿔가면서 지수만 올려주고, 정작 메인 업종의 종목들은 주가 라인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이런 거에 약간 속으면은 뒷라인에 하락 액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떨어지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코멘트를 많이 드렸거든요. 일단
뭐 제가 맞췄다라는 걸 이야기를 들려는 게 아니라, 물론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확률적인 부분이니까, 통계적인 부분들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밀리는 거는 어떤 그때의 뭐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거는 호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는 CPI가 어쨌든 간에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 또 반도체가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 반도체.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에요. 금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치만 최근에 그 반도체가 약세를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에 한 가지 이제 그 재료를 던져놓고 반대로 올렸죠. 그게 뭐냐?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나온 이제 AI 이슈들. 예, 그런 걸로 그 상승 구간을 만들어줬고, 어쨌든 엔비디아도 약간의 뭐 고평가 논란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나와주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응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2차전지한테 그나마 뭐 아마 CPI가 안 좋게 나오면은 둘 다 밀리긴 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더 먼저 빠르게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는지, 이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밀리는 흐름이라는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은 더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방으로 열려있다, 하방에 대해서 가격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덜 받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심리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이미 알고 매를 맞는 거는 데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어쨌든 음봉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가정을 하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후에 누가 먼저 반등의 턴을 가져가느냐. 상대적으로 포지션을 보면은 일단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불리해요. 차익 실현 나오기가 조금 더 수월한 포지션에 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냉정하게 보면 차익 실현이 편하게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외국인과 기관들도 자기들이 이제 돈을 써준 그 가격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차트들을 쭉 보면은 어떤 시세의 뭐 첫 구간이라고 해야겠죠.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이 캔들 때부터 우리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그때 보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큰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 40만원 라인부터였거든요. 전고점을 넘어가기 시작한 구간부터.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밑으로 가격을 세게 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게 밀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퓨처엠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돈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암만 이걸 받아준다라고 해가지고 이 주가가 반등을 보이기는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그나마 좀 보탤 수 있는 구간은 이런 구간들. 뭔가 좀 과하게 올라갈 때, 투심이 집중될 때,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성격은 그 불나방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보태져요. 우리나라가 또 투기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또 더군다나 그 업종이 2차전지다 라고 하면은 말 다 했죠. 근데 이런 저점 라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응집력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도 힘들고, 결국 지금 자리부터는 개인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과 기관들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포지션 상으로는 이제는 하방으로 열려있는 구간보다 위쪽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더 넓다라고 하는 거. 제가 왜 2차전지 떨어질 거를 알면서도 이거 그냥 정리하시고 나중에 다시 사시죠. 혹은 정리하시고 뭐 나중에 뭐 다른 거 매매하시다가 나중에 한번 보죠, 이런 코멘트를 잘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보세요. 어쨌든 간에 뭐 매수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차피 이런 구간에서는 정리 포지션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를 한다고 쳐도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그 산업 내에서 비중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근데 경기 사이클 같은 것만 봐도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금리 동결, 인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경기가 바로 좋아지느냐? 예,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런 금리 인상의 여파가 저는 좀 오래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뭐 금리 뭐 동결을 한다라고 해도 인하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게 하루하루 막 뭔가 시장이 뭐 고용지표 안 좋아가지고 연준이 약간
쫄은 것 같아. 이러면은 반응은 하잖아요, 즉각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런 그 금리 인상의 여파가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예, 그런 관점으로 반도체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2차 전지가 중간중간에 힘을 써주는 구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뭐 코스피가 뭐 2000을 깨고 내려간다거나 코스피가 뭐 700을 깨고 내려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오면은 뭐 업종 이런 게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다 내려가는 거죠. 예, 다 그냥 다 같이 밑에까지 지하실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고, 그런 환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밸런스를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많이 내려간 업종을 가지고 먼저 반등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도 나중에 다시 사야 되는 가격대를 보면은 또 이런 자리에서 다시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사가지고 여기에서 정리를 했어요. 1000만원치 매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20% 손절을 쳤어요. 그럼 800만원이 남는 거죠. 손절 치면은. 내가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뭐 매매를 열심히 해가지고 100만원 벌었어요. 그럼 900만원이 되겠죠. 그래도 내가 그냥 이 처음에 1000만원씩 들고 있는 것보다 그게 뭐 수량이나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단은 뭐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평단이 어차피 내가 낮은 데 산다라고 해도 올라오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뭔가 막 명확하게 어떤 매도 이런 코멘트를 잘 안 드리는 거고, 대신에 그런 선택들이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떨어질 때 만약에 매수가 부근인 분들,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인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기회비용적인 측면들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손실이 좀 큰 분들, 20% 손실이 넘어간다? 그런 분들한테는 딱히 지금 뭐 정리하고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이때 언젠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때였나요? 그 영상 찍었던 것 중에 제목에 어차피 다시 오실 거다. 지금 팔고 나가시는 분들, 이런데 물려가지고 손절하시는 분들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산다. 예, 그 코멘트를 드렸던 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딱 그런 관점들. 결국에는 다시 사야 되는 타이밍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평단이 사실 뭐 9만원, 10만원, 뭐 20만원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자리가 그냥 그렇게 막 불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어차피 그분들은 이런 사이클들을 워낙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구간도 아니고 2차 전지라는 그냥 업종만 보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높은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2차 전지가 성장성이 좋고 앞으로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커갈 수 있는 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도 주가 빠지는 거 보면은 그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예, 매수가 부근일 때는 그 생각이 잘 들죠. 근데 지금과 같은 흐름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CPI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포지션을 좀 정하고 확률적,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그냥 전체적인 환경들을 보면은 그래도 2차 전지가 우위를 좀 갖는 시점이 다른 업종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게 오늘 영상의 어떻게 보면은 뭐 메인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CPI를 보고 안 좋게 나오면은 일시적으로 그냥 시장이 약간 또 눌러지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열려있는 낙폭보다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반등 구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어차피 뭐 명절 전까지 3주 정도 남았거든요. 2주 동안 뭐 다른 매매 또 중간중간에 같이 하시고 또 저희 종목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면은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